친구랑 만나고 나면 기분이 이상하게 다운되는 경험 해보셨나요? 분명 재미있게 놀았는데 집에 오는 길에는 왠지 모를 허탈함이 밀려오고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냥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넘어가는데 만날 때마다 지치는 감정이 반복되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가짜 친구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상처만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신호를 잘 체크해 보시고 만약 당신의 친구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의 삶에 진짜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궁금해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형식적으로만 요즘 뭐 해? 라고 묻고 당신이 대답할 때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한 귀로 흘리면서 언제 자기 이야기를 꺼낼지 그 타이밍만 기다립니다. 힘든 일을 이야기해도 의미 없는 맞장구만 치거나 대충 듣고 넘어가거나 아예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화제를 자기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 중에 계속 핸드폰을 보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당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라면서 화제를 빼앗아가는 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공감하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조언이나 위로를 해줍니다. 단순히 예의상 묻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만약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도 시큰둥하거나 별로 축하해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경고 신호입니다. 승진했다고 말했는데 아 그래? 로 끝나버리거나 연애 시작했다고 했는데 시큰둥해하는 친구라면 당신의 행복을 함께 축하해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작은 성공에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당신이 행복할 때 같이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정말 필요할 때 옆에 없다는 겁니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인데요.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않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연락 잘하고 같이 잘 놀다가도 막상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갑자기 바빠지거나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이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걱정된다고 하면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가고 이별해서 힘들다고 말해도 힘내라는 메시지가 끝이고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갑자기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늘 가볍게 넘기고 진지한 고민 상담을 피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상황이나 감정에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자기 문제는 끊임없이 당신한테 털어놓으면서 당신 문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밤늦게까지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자기 연애 문제로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면서도 정작 당신이 얘기하려고 하면 이따 다시 연락할게 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계는 완전히 일방적입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다 빨아먹으면서 자기 부정적인 에너지는 마구 쏟아붓습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힘들 때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주고 위로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줍니다. 물론 친구도 사람이라 항상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패턴이 중요한 겁니다. 가끔 한두 번 바빠서 못 도와주는 거랑 매번 당신이 힘들 때마다 회피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친구와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다면 한번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너가 내 얘기를 좀 더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을 때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됩니다. 진짜 친구라면 미안해하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겠지만 가짜 친구는 오히려 화를 내거나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몰아갈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는 겁니다. 친구는 당신을 가장 크게 응원해주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가장 많은 지적질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진짜 친구도 때로는 솔직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말리거나 고쳐야 할 점을 부드럽게 지적해주는 건 오히려 좋은 거죠. 하지만 만날수록 지치는 친구는 조언이 아니라 그냥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당신의 외모를 놀리고 선택을 비웃고
꿈을 무시하고 능력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 옷이 너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 라든지 그 정도로 대기업 취업은 무리 아니야? 라든지 너 그런 성격으로 연애할 수 있겠어? 처럼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농담이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웃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빼앗아가는 말들을 합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약점을 알더라도 그걸 무기로 삼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지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네가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해주는 거죠. 진짜 친구의 조언은 말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하고 가능한 한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전하려고 합니다. 당신을 창피 주거나 기분 나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로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나를 지치게 하는 친구의 말은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당신이 특히 예민해하는 부분을 일부러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의 기분을 살피기보다는 마치 그 반응을 보며 재미를 느끼는 듯한 태도를 보이죠. 이런 경우 그 말은 도움이 되는 조언이 아니라 관계를 지치게 만드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만약 어떤 친구가 계속해서 당신을 비판하고 무시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사과가 전혀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당신을 실망시키거나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인데 진짜 친구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친구는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아예 안 하거나 하더라도 네가 그렇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 같은 식으로 책임을 당신한테 떠넘깁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당신이 예민하거나 과민 반응한다고 몰아가는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 형식적으로만 미안이라고 말하고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약속 시간에 맨날 늦으면서 매번 미안하고 당신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는 미안, 다 아는 줄 알았어 라고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진짜 미안하다면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데 말로만 사과하고 똑같은 짓을 계속하는 건 전혀 진심이 아닌 겁니다. 진짜 친구는 자기가 당신한테 상처를 줬다는 걸 깨닫는 순간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미안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처럼 구체적으로 사과하는 거죠.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친구가 당신의 불만이나 상처를 무시하거나 사과는 하는 척하면서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신호는 당신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물론 항상 100% 행복할 수는 없고 때로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무거운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패턴이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친구를 만날 때마다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다운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해진다면 그건 명백한 문제입니다. 독이 되는 친구는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자기 기분을 좋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당신을 계속 낮은 위치에 두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끼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면 그거 해서 살이 빠진다고? 라고 말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하면 그거 유행 다 지났는데 별론데 왜 해?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의지를 꺾습니다. 당신이 새 옷을 입고 나타나면 너 옷 진짜 촌스럽다 라며 비웃고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고 질투하는 티를 내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당신이 자기보다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거나 행복해지면 자기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떨어뜨려서 항상 자기보다 아래에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빛날 때 같이 기뻐하고 당신이 새로운 걸 도전할 때 응원하고 당신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당신의 행복이 곧 자기 행복이고 당신이 잘 되는 게 위협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다음에 친구를 만나고 나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재미있게 놀았는데도 집에 오는 길에 기분이 이상하게 가라앉거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우울해진다면 그건 그 친구가 당신에게 독이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나서는 기분이 좋아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나빠진다면 그 관계는 당신한테 해로운 겁니다. 특히 그 친구가 당신의 약점이나 콤플렉스를 알면서도 계속 그 부분을 건드린다면 이건 고의적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당신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존중하지만, 가짜 친구는 그걸 무기로 삼아서 당신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요즘 너랑 얘기하면서 이런 점이 불편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해보세요.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친구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거나 당신을 비난한다면 그건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보다 자기 편의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게 당신한테 더 나을 수 있어요. 물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라면 끊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건 당신의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단계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만나는 횟수를 줄이거나 결국에는 완전히 관계를 끝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당신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행동을 인식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행동을 고치면 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더 나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면 관계도 회복될 수 있거든요. 진짜 우정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계속 주고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균형이 맞아야 하는 거죠.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고 힘들 때 위로하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실수를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는 게 진짜 친구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 주변에 이런 신호를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그 관계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진짜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가짜 친구한테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친구를 찾고 진짜 친구가 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게 당신의 삶을 훨씬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